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지난번에 브라질의 꾸리치바라는 도시를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브라질 옆나라 콜롬비아에서도 보고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시는 한때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으로 고통받던 도시였죠. 그러나 2000년 트랜스밀레니오라는 혁신적인 버스 중심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승용차 중심의 도로를 과감히 재설계해서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고타 시민들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도시의 탄소 배출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꾸리치바나 보고타의 사례는 버스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의 구조와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도로의 사용 우선권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도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김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주희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요일 아침 도로의 빠르게 교통량 증가하면서 상습 정체 구간 일대로 혼잡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노면이 젖어 미끄럽습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속도 줄여서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참고하실 작업 구간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노형로 월산정수장 입구 사거리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도로 굴착 후 상수관로 매설 공사가 진행됩니다. 작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상되고요. 작업 여파로 한 개 차로가 통제되는 만큼 이동하실 때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통 흐름 살펴보면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노영교차로 방향 지체 상당에서 도로 가득 밀려 있고요. 노형로 노영 오거리에서 무수천 사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막힘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북로 영지학교 서측 사거리에서 정실입구 향하는 길 신호 앞에 주춤하고 있고요. 일주서로 이호태우 입구에서 신광 사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연삼로 보건소 사거리에서 이도광장 구간 양방향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서강로 광양사거리에서 오라오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차간거리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동로 중앙사거리에서 서문사거리 오가는 길 막힘없이 여유있게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제주 곳곳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엔 낮은 구름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500m 미만으로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예상되고요.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제주 11도, 서귀포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귀포 16도, 제주 15도, 성산과 고산 14도로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고요. 금요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1.5에서 2m로 비교적 높지 않겠습니다. 이와 달리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엔 아침 기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다가 다음 주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13분, 간조 시각은 오후 8시 52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11.7도, 습도 85%, 서귀포시 14.2도, 습도 7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구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초점. 오늘은 국제뉴스 문서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회가 2025년 예산안 심사를 한창 진행 중이죠. 관련 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최근 내국인 관광시장 침체에 따른 어깨반발로 중단된 이 환경보전 분담금 관련 예산을 내년에 또다시 편성을 하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올해 환경보전 분담금 논의를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이제 70% 이상 반납해야 할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데도 제주도 내년 예산에 4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내년에 역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분담금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네. 오용훈 지사가 사실 경기 불황을 이유로 환경보전 분담금제 도입 위에 결정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내년에도 환경보전 분담금 예산을 편성한 거죠? 네, 일단 제주도 기후환경국은 이 전문가 자문이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각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유예는 하지만 필요성은 있으니까 준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이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이 도 본청 예산 불용액 연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제주시는 12.95%, 서귀포시는 9.19%를 감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 왜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건데요.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좀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도민의 혈세인 만큼 좀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양경호 의원도 올해 예산을 25%밖에 집행하지 못했는데 왜 똑같은 사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특히 내년도 경제 상황 역시 녹록치 않아서 분담금과 관련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재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주도는 앞으로 환경보전 분담금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읽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 예산은 편성해 놔야 한다라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분담금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논리 싸움과 국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고 또 요게 공무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올해 잡힌 예산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전문가 공감대 형성 예산일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75% 사용하지 못한 이 75%의 예산 뭐 제2회 추경 때 좀 삭감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산을 수반한 활동이 아닌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한동수 의원이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큰 반발도 줄이고 예산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환경보전 분담금 외국인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게 어떠냐라는 걸 제시를 했고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도 한번 구해보고 홍보도 하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이제 고민해달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시범 실시고 또 괜찮은 아이디어 같네요. 네. 사실 환경보전 분담금이 논란도 많고 중앙정부도 사실 완곡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검토할 필요는 있는 뭐 정책인 것 같아요. 제주도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서귀포시 우회도로 녹지 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제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 술습을 보전하고 2차선 곡선으로 차로를 우회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사업 농내 참 이거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기존 6차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네. 4차선으로 줄이기로 하고 대신 인도 넓히기로 했죠. 그래서 네. 지금 서홍동 구간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홍동 700m 구간과 동홍동 800m 구간을 도로폭을 유지한 채 4차선으로 줄이고 이제 빈 곳은 보행로와 녹지 공간, 휴게 시설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서홍동 구간은 2022년 1월 착공해서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일부 구간은 이제 교량을 건설을 하고 포장을 끝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4차선 도로 역시 사람 친화적이지 못하고 인도를 넓혀서 가로수를 심는다고 해도 이 또한 자연 중심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주장이고요. 이들이 이제 끝까지 주장하는 바는 이 4차선 역시 2차선으로 줄여서 잔디광장과 술습을 보존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주장을 어제 했습니다. 4차선에 또 2차선까지 줄이자. 네. 네.
그 앞에다 그 잔디광장 서울숲 기존이 있는 걸 그대로 보존하자 이런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때 서귀포시 중앙 로터리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이 우회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새 도로를 만들었을 때 과연 실제로 이동 시간이 줄어들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런 실제 이 제주도가 공개한 실시 설계에서 보고서를 보면요, 신설 우회도로가 이 남북 도로들과 만나는 새 교차로에서 지체 시간이 발생해 1.5km 도심지 내에서 차량 이동 시간 거의 줄지 않는다라는 결과도 나왔고요. 또 하나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이 도시도로 계획이 1965년에 만든 거거든요. 당시에 우회할 도로는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년 이상이 흐른 현재는 이제 도로가 그동안 많이 생겨서 우회도로가 아니라 현재는 서홍동과 동홍동을 관통하는 도로가 된 겁니다. 즉 우회하지 않아도 충분히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녹지까지 줄여가면서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새롭게 차로를 낸다고 해서 차량이 뭐 절대적으로 빨리 지나가긴 어렵습니다. 물론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일시적으로 소통이 원활해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 더 많은 차량이 몰려들어서 교통체증은 더 심해진다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서귀포가 고향이라서 이 일대를 네. 가끔씩 다니거든요. 근데 네. 이 중앙 로터리 부근 교통 정체 현상이 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서귀포 그거는. 시민들 중에서도 네. 저한테 KBS에서 열심히 기사 쓸 때 네. 항의 전화도 제가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도로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 늘어나는 차량을 감안하면 결국 또 정체가 반복되는 거 아닐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네.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방법은 차량 수 자체를 저는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로를 넓혔다고 해서 반드시 정체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 성동 구간은 6차선이 깔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학생문화원 잔디광장 서쪽 돌담 앞에 이제 공사가 멈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만이라도 좀 곡선의 2차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잔디광장과 소나무 솔숲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이걸 슬로건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사람과 자연 중심의 도로를 만들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문서연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제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7년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벌써 7년이 지나가는데요. 도내 노동단체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 공영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순화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도당 위원장 취임하시고 바쁘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버스 문제를 얘기해 볼 텐데 지난 월요일에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사모펀드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 서귀포 운수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사모펀드로 매각된 것이 준공영제 시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준공영제 그 체계 속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준공영제는 이제 사업자에게 버스 회사의 이제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사업 운영에서 손실에 대한 전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내더라도 손해를 입지 않는 제도인 것이죠. 일단 지금 서귀포 운수 전신인 동서교통의 이제 대표가 재정 지원에 이제 근거한 정상 운행을 하지 못했던 과정이 있고 방만한 운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도의 어떤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던 과정에서 결국은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 까지 맞다르게 된 것이죠.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결국 돈 되는 곳에 모여드는 그렇죠. 게 사모펀드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적자를 내도 손해를 입지 않는 구조가 준공영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주도의 이 기자회견 직후에 제주도가 아주 급했는지 반론을 바로 냈거든요. 거기 이제 서귀포 운수 관련해서 자본 잠식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규모 신차 구매에 따른 비용 지출 증가 때문이고 회사의 자체적인 경영 결정이지 이게 무슨 사모펀드로 일부러 준공영제 시스템 때문은 아니다라 이런 반론을 했거든요. 어떻게 또 재반론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이 이제 서귀포 운수가 이제 그 회사인데 그 전에 이제 동서교통 때부터
그 대표가 이제 방만한 운영이 진행이 됐었고 신차 구입 전에부터 이미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도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던 과정이 있었고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과정에 보조금 지원을 이제 중단시키고 그것에 맞는 보조금 환수나 과징금의 부과가 바로 진행되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모펀드 그 자체 인수 사실 좀 논란이 되는 이슈긴 합니다만 그 시민들 입장에서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사모펀드 인수 이후에 이 서귀포 운수에서 나타나는 그 안전 문제가 계속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안전 문제가 얼마나 도대체 심각합니까? 말 그대로 사모펀드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비의 문제라든지 그곳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단적으로 이제 어떤 사례로 발생을 하냐면 버스 회사가 모든 정비를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정비 시설을 구축을 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 설비 인력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이 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들을 안전한 이제 환수 장치에 맞춰서 이제 환수를 해야 하나 그것 역시 그냥 폐기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후화된 버스를 신차로 바꾸는 것을 이제 대배차라고 하는데 그 대배차 시에 오히려 노후화된 중고 버스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단종된 버스를 사들입니다. 그러면 부속이 없어서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이미 사왔던 그 버스가. 그래서 새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귀포에서 50일간 752건의 이제 결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는 수수방관한다. 회사 측만 대변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수많은 내부 고발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내부 고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그 내부 고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피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내부 고발에 한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고 오히려 회사의 입장을 듣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여기에서 심각한 단적인 하나의 어떤 사례를 좀 들면 이것은 이제 서귀포 운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시의 이제 삼양교통 역시 그 표준 운수 원가에 새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 타이어를 구매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생 타이어가 되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재생 타이어는 공기를 이제 넣는 그 과정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재생 타이어를 사용해서 사고가 일어났었고 그 재생 타이어 위에 앉았던 승객이 실제 이제 몸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새 타이어를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데 그거를 새 타이어 안 사고 재생 타이어를 샀다.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두고 있다. 근데 이 제주도가 어쨌든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내놨는데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했고 노선감차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왔다.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했고 4차례에 걸쳐 5천만 원 과징금 부과했고 노선 폐지 명령도 내렸다. 그러니까 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2017년부터 20년까지 또 보조금 환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했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지금 이 동서교통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서교통과 그리고 이 서귀포 운수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과정들의 법률 위반은 실제 이 행정처분과 그리고 행정처분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환수라든지 과징금 부과 이 과정들이 진행이 이제 정말 깔끔하게 됐다라고 하면 지금의 사모펀드 서귀포 운수로 넘어가기도 전에 면허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나 노선 감차 수준이 문제가 아닌데 이거 면허 취소 수준인데 너무 손방망이다 이런 말씀이시네. 또 기자회견에서 눈길을 끌었던 게 이 노사 임금 비교했는데 임원 인건비는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6대 광역시 중에 최고. 근데 운수 종사자 인건비는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거기다가 회사 대표는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실제 이제 2019년쯤에 서귀포 운수 말고도 다른 이제 회사에서 가족들을 이제 임원으로 앉혀놓고 이제 월급을 지급을 했었고, 네, 그것을 예. 다시 환수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귀포 운수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동서교통에서는 환수의 어떤 과정이 없었죠. 근데 실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실제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6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14일 만근을 채우는 이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이제 14일 만근을 채우고 있는데 그 노동자들은 월 400을 겨우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표준 운과 그 수당에는 복리 후생의 내용까지 이제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복리 후생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이죠. 복리 후생비를 받았는데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다른 복리 후생의 그러니까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떤 행사비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 오히려 더 투명하게 그럼 카드로 지출을 해라. 카드로 지급을 해라라고 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투명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 임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 전 동서교통 대표가 보니까 회사를 넘기면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진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상근 임원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라고 비판하셨는데 네네. 제주도가 자기네 사실을 확인해 보니 그거 아니더라. 네. 2024년 올해 1월에 비상근 임원에서 해임됐다. 네. 급여 지급 전면 중단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실제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도에 이제 찾아갔을 때 뭐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주무관이 월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월급 명세를 확인시켜주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해고가 됐다, 그 해임이 됐다라고 하면 회사에 공지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도 없었던 것이었고. 설사 해임이 돼서 지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부당하게 지급된 것에 대한 이제 급여 역시 환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절차인 것이죠. 월급 명세 확인을 공무원이 보여줬는데 네네. 현재도 계속 지급되고 있는 걸 봤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은 아마 이제 있을 텐데 그 문제 제기했던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완전 공영제 한번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공영제 문제가 사실 서귀포 운수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 이후, 제도 시행 이후에 공적 자금 투입도 늘고 버스 대수도 증가했는데 왜 버스 이용료는 떨어지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제 버스가 다녀야 버스를 이용을 하겠죠. 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이제 정비에 이렇게 어떤 안정적이지 않은 이제 정비의 어떤 시스템으로 버스가 돌아다니지 못했고 그래서 실제 자가용을 이용해서 승객을 이제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정이 버스 감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간과 그리고 시외 지역에 이제 배체가 줄어드는 이 볼멘 소리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약 그 노선은 오히려 줄어들다 보니까 버스 이용률도 같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이유가. 그럼 완전 공영제가 대안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문제는 결국 비용 부담 문제 아닐까요? 제주도는 돈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도가 이 버스의 이 대중교통의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공영제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긍정적인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자 노선부터 도가 사들이고 공사를 구성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준공영제 과정에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그리고 도민들이 편리한 어떤 이제 버스 이용 그리고 안전권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준공영제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봐왔던 과정들처럼 이것이 절대 해결이 될 수 없음의 구조를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1,000억이 넘는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직접 운영하면 된다. 라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1,000억, 훨씬 더 많은 2,000억 그렇죠.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제주도 재정이 감당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예산의 부분들은 이제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미 이제 사들일 수 있는 노선부터 사들이고 그것을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두게 되면서 실은 이제 그런 민간 업체들과도 같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용 문제는 어쩌지 공동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제주 이번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제주도와 버스 업체도 언제든지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시 또 네. 완전 공연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말하는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